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암호화폐 시가총액 차트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틀간 횡보하던 암호화폐 시가총액은요, 영상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해서 다시 3조 3천억 달러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솔라나는 24시간 기준으로 7.5% 이상 급등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격이 단기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한 가지 이유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조용히 축적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누적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내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17일에 미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고요. 큰 이견이 없다면 통과 후에 대통령 서명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만약 하원에서 추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하원이 컨퍼런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 문구를 조율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입법 일정이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는 지연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제 채널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 영상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이미 3년 전에 제 채널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국가부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클의 USDC나 이 테드사의 USDT와 같은 발행사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금으로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고요. 이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이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이 관련된 굵직한 뉴스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 또 이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 뉴스만 한번 추려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페이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본격적인 확장을 좀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월마트와 아마존, 이 두 거대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발행할지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정이 될 이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 여부가 이들 계획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이제 시간 문제이겠구나, 이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를 해보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로 RWA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앞으로는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달러 말고도요, 부동산, 상업용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예술품, 심지어 이 펀드 상품들까지 토큰화되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 경제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흐름과 직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저렴한 수수료, 빠른 전송 속도를 갖춘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유틸리티와 채택률을 급격히 끌어올릴 요소가 된다. 즉 가치 또한 급격하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단발성으로 나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적인 체인 형태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런 이슈는 다음 강세장을 이끌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것,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코인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당한 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이죠. FOMC 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전망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마켓의 예측 시장을 보더라도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확률이 약 97.5%로 베팅이 되고 있어서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그 이유가 되겠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어조와 전망을 내놓을지가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고, 연내로 총 2회 인하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월 의장이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나올지 비둘기파적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반영성이 결정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극심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한 주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선물 트레이딩을 시도를 하다가는 바로 청산당하기 딱 좋은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FOMC 회의 발표가 지금 남아있고, 또 미중 관세 협상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표결도 이번 주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지금 달력을 보시면요, 이런 모든 중요 일정들이 이번 주에 몰려 있거나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고요. 그래서 확률적 계산을 이 챗 GPT 지금 5.3 버전에게 데이터를 상세하게 입력을 하고 이 확률에 대해서 요약을 좀 부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역시나 리스크와 호재가 반반 겹쳐져 있는 상태인지는 몰라도 챗 GPT는 45%의 확률로 이 지정학적 위기는 지속적으로 국지화된 상태에서 전쟁 양상을 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FOMC 회의는 중립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무난히 통과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3천 달러에서 11만 2천 달러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예측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확률이 이 전쟁의 휴전 모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확률을 약 25%로 예측하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중립을 기본으로 하되 이번 한 주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5% 정도 더 높은 베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챗 GPT의 데이터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주가 이 파이에게도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6월 28일 파이투데이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파이투데이 같은 경우는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된 지 4개월 차가 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결과와 숙제를 현재 남겨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픈 메인넷 출범 이후에 반사기업 등 외부 지갑을 통한 브릿지 연동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기대만큼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최근 하루 지갑 활성화 건수를 살펴보면요, 하루에 2만 개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는 사용자가 최소 500만 명 이상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온체인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파이의 유통 물량을 조절하려는 코어팀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즉 일부러 마이그레이션을 천천히 진행을 하는 그런 옵션일 수도 있고, 또는 기술적으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진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서 이용자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올해 코어팀은 모도와 비공개 AMA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1차 마이그레이션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 2차 마이그레이션 배분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짧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2차 마이그레이션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1차 마이그레이션이 대부분 완료가 되기에는 500만 명 이상이라는 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6월 28일 파이2데이에서 2차 마이그레이션 이 타임라인이 공개되길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실제로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언급이 없을 가능성에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가격적인 부분과 또 2차 마이그레이션을 연관을 시켜본다면요, 현재 6월, 7월 락업 해제 물량이 평소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파이 가격 측면을 보더라도 신규 매수세 유입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좀 오버롤적으로 감안을 할 때 코어팀이 당분간은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춘다라거나 또는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지연시킬 확률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번 6월 12일에 파이 앱 메인 화면과 블로그에서 동시적으로 발표가 되었었죠. 파이 도메인 경매 업데이트 및 유틸리티 전략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도메인 경매 앱의 실시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부분, 그리고 기존에는 파이 월렛 내부에서 실행되었던 경매 기능이 이제는 별도의 파이 앱으로 분리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 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파이 도메인 경매 종료 예정은 애초에 6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이 투데이 이벤트에서 여기에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정보 글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도메인 경매로 실사용 촉진을 시도를 하고 있고, 파이코인의 사용처를 좀 더 증가시키고 유통량을 잠그는 부분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는 이벤트이자 파이 유틸리티 앱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을 파이투데이 이벤트에 나오는 유일한 업데이트가 되어버린다면은 지난 3월 14일 파이데이 때 우리가 이미 겪었었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발표가 나왔을 경우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 이번 파이투데이 때도 그런 리스크는 존재한다. 파이코어 팀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죠. KYB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발표도 의미를 가지려면 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이 단순 소수가 아닌 예상보다 많은 수치가 발표가 될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시장성이 높은 매력적인 파트너들이 발표가 되어야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코어팀이 거래소 KYB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깜짝 추가 상장을 발표하는 방식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코어팀 내부의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전략을 외부로 절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더 근접한 예측은 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달력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파이데이 때나 5월 14일 카운트다운 때 업데이트 상황을 보자면 공통된 패턴이 있었는데요. 3월 14일과 5월 14일 전후로 해서 파이의 가격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 주부터는 영상 앞전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크립토 시장에 전반적으로 큰 임팩트를 줄 만한 뉴스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최상의 조건들이 맞아 들어간다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파이 또한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소폭 상승하는 또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데이 때와 5월 14일 발표를 하고 나서가 문제였는데요. 가격이 실망 매물로 인해서 또는 셀던 뉴스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줘 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공식을 따를지 아니면 이미 두 차례나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세력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변화가 있어서 다른 움직임으로 영향을 줄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다 보면은 댓글에 이런 글도 꼭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가격은 당연히 상승과 하락, 횡보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감을 잡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이번 주에는 가격이 무조건 오릅니다 또는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가 점집은 아니죠. 어떤 리딩방도 아니고요. 그런 정보를 기다리는 분들이야말로 더 위험한 투자 방식에 빠지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파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이 가격이 좋지가 않고요. 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 꿈꾸던 세상과 바로 일치한 이미지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실망감이 없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지만 또 이것을 과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X에 좀 긴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해외에는 G12 유저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파이가 상장되자마자 1파이에 10만원, 100만원 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글을 한번 써보았고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드리자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는 겨우 0.6달러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난 이제 부자가 되는 꿈은 끝이 난 것 같고 이 파이라는 프로젝트는 다 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현재는 파이 가격이 좋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발전될 거야. 생태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숙이 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정말로 파이가 런칭이 되자마자 수십 달러, 수백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버튼만 누르면 모두가 단숨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셨나요? 아니면 파이는 처음부터 단순한 수익보다 이 수많은 암호화폐 초보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이 블록체인 세계로 온보딩시키고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잠재력에 주목을 하셔서 참여를 하셨나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독특한 프로젝트의 초기 참여자가 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 안에서 의미 있는 수익과 기회도 따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면서 함께 해오신 건가요? 파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믿고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젝트의 초기에는 몇 달러 혹은 그 이하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지금의 시세 역시 여전히 회복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차분히 즐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목표도 조금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다면 2025년의 파이는 여전히 흥미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기로 느껴지실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인드에 달려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파이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D앱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실제 비즈니스를 구축하길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파이 위에서 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여기서 미래에는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도 진심으로 즐기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남겼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2019년 또는 2020년 초기에 파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초심에서 현재는 꽤 멀어져서 우리가 파이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파이를 단기적인 한탕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좀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파이는 이미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30위권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무료로 채굴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실제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억대 수익을 이미 얻었거나 실현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초반에 이 프로젝트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간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파이를 꾸준히 모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좀 더 현명하게 생태계 안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시가총액이 점점 커질수록 앞으로는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분들도 여기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호흡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파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